과세 대상 자산이다 그러면 좀 전에도 했지만 5개를 알아두시면 돼요. 딱 5개다. 뭐만 있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가 있더라. 토지는 여러분이 알겠고, 그 다음 건축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3개가 있어요.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 그 다음 공장용이냐 세법은 3가지로 구별합니다. 이 중에서 주거용만 건축물에서 제외가 돼 주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거용만 주택으로 빠져나왔어. 그럼 여기에 건축물 속에는 영업용, 공장용 2가지만 건축물에 포함이 됐다는 것 해서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3가지가 있지만은 주거용만 주택으로 빠져나왔다. 따라서 우리가 주택은 건축물에 포함됐다, 제외됐다? 제외가 됐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럼 건축물은 영업용, 상가 건물이죠.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만 남아있더라. 끝. 해서 5가지에 대한 것,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택과 토지에 관한 것. 그럼 토지는 또 3가지로 구분하는데 요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 거기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한 40-50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보기 좀 쉽게 정리해 드렸어요. 지금 할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요거 먼저 정리하고. 자,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주택입니다. 요 단원은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도 겹치니까 꼭 신경 써야 돼요. 첫째, 부속토지가 나오는데 부속토지는 무늬만 토지라고 그랬죠. 어디에 포함된다? 주택에 포함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악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은 요만한 거고 이만큼을 부속토지라 우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부속토지는 세금이 싸.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에 포함되니까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계를 정해놨어.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주택의 바닥면적, 요 건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 10배까지만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따라서 10배라는 숫자를 알아둬야 된다는 것.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주택의 바닥면적에 대해서 몇 배까지를 인정한다? 10배.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뭐냐? 요거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101호, 102호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됐으면은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101호, 102호 이렇게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구분된 경우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01호 한 구, 102호 한 구 해서 다가구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 한 구 한 구 다가구라 한다는 것. 이럴 때 부속토지, 딸린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들어간다. 그러니까 101호가 면적이 넓어. 그럼 토지도 지분이 많을 거고 건물 면적이 적어. 그러면은 이 토지도 지분이 적을 거고 해서 다른 거 세법에서는 안분 나눠줄 때 2가지뿐이 없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주느냐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주느냐. 대다수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줘. 그럼 면적 비율로 나눠주는 건 부속토지뿐이 없다는 거. 딸린 토지. 여러분이 요게 이해가 안 가면은 뭐 공동주택이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땅이 있죠.
아파트 땅 중에서 여러분의 땅도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총 토지 면적을 무슨 비율로 나눠주면 된다? 건물 면적의 비율로. 그러니까 딸린 토지 계산할 때만 면적 비율이야. 나머지는 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주는 거고. 끝. 비율은 그것뿐이 없어. 그 다음에 이 겸용주택이 나왔는데,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한 동이냐 한 구냐? 간단해요. 자, 지금처럼 집이 몇 동에 몇 호? 집이 몇 호? 뭘 놀래? 몇 호? 3동. 그 다음에 호수 28? 에? 왜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 기분 나쁘게? 2801호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한 구라고 보면 돼. 발음도 힘들어. 그냥 102호. 102호 띵동 띠리리릭 열고 들어가. 이게 한 구니까. 그럼 여기에서 102호에서 주거용이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102호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근데 102호 들어갔더니 띠리리릭 들어갔더니 이 중에 잠잘 구멍은 요것뿐이었고 나머지는 공장으로 창고로 쓰고 있어. 그럴 때는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한 구라는 개념은 뭐냐? 102호 102호 101호 102호 띠리리릭 들어갔더니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집도 들어가 보니까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 그래서 주택으로 보는 거야. 다 거기를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뭐냐? 영업장으로 쓰고 있다. 그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해서 한 구다 그러면 101호, 102호, 103호.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돼. 그럼 한 동은 뭐냐? 건물 전체 주상복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상가주택도 해당이 되죠. 이런 거 있죠.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아파트, 3층도 아파트 뭐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한 구다 그랬으면은 비교를 해야 돼.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인가. 그런데 한 동 건물 한 채를 얘기할 때는 따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이해 가실래나? 그래서 시내 가면 주상복합 건물 있잖아. 1층, 2층, 3층은 상가, 나머지는 아파트, 주상복합. 이럴 때는 아파트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1호 띠리릭 들어가서 101호, 102호 들어갔을 때는 주거용으로 얼만큼 사용하고 있나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집을 생각하면 돼. 아파트 생각해도 돼. 101호 들어갔더니 다 먹고 자는 공간이야. 그럼 101호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해서 한 구냐? 그러면 비교를 해야 돼.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뭘로 본다? 주택. 그러나 100분의 50 미만이면 주거용만 주택. 여기서 재밌는 거 알 수 있죠. 주거용이 넓으면 전부 주택이야. 근데 주거용이 적어도 주거용은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50% 이상이 주거용이다. 전부 주택. 주거용이 50%가 안 된다. 그럼 주거용만 주택으로 된다는 것. 그 다음 한 동은 주상복합,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끝. 해서 부속토지, 그 다음 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꼭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자, 여러분 교재 나왔습니다. 일단 5개 큰 거부터 봐야죠. 164쪽에 네모 1번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거기는 그 첫째 줄 5개만 밑줄 쳐도 돼요. 재산세는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주택. 주택의 양괄호 1번 보면은 이 경우부터 밑줄 치세요.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따로 썼으니까. 요게 시험에 딱 한 번 지문 나왔어요. 그 다음 165쪽에 양괄호 2번 과세 대상 구분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한동. 한동이다. 건물 전체 얘기하겠죠. 추상복합.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에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 건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 부속 토지는 무슨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건물 면적의 비율이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한구. 한구는 두 줄 다 밑줄 치면 되죠.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 면적에 대해서 몇 배로 적용한다? 10배.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주택의 구분은 첫째 줄에 다가구 주택부터 밑줄.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또 나왔죠. 이 경우에 부속 토지는 무슨 비율에 따라 나눠줘라?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현행부가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많이 했죠. 첫째 줄 가운데부터 밑줄 치면 돼요. 공부상부터.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 사실상의 현황. 아까 강조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이 올해 신설이 됐어요. 자,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올해 신설한 일.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배웠죠. 세금은 많이 거들라고 그래, 적게 거들라고 그래? 많이 거들라고 그런다.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적용한다? 큰 금액, 바로 이놈이에요. 여태까지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동그라미 2번이 뭐냐?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다르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재산세 부담이 적어져. 그러면 공부상 등재 현황은 재산세가 더 많이 걷는데 이거보다 이용함으로써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이용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현황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뭘 적용한다? 공부상의 현황. 다시 말해서 재산세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이거야. 사실상이 있고 공부상이 있는데 공부상으로는 100원 거둘 수 있어. 근데 이걸 사실상 사용을 하는 건 요거와 다른 용도로 해서 70원뿐이 못 걷어. 이걸로 따진다면. 그럼 사실상 현황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부상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올해 신설됐다는 것은 더 무섭게 변했다 이거야. 여태까지는 다르면 사실상을 적용했어. 세금을 적게 거둘 때다. 근데 이제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의 현황보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그럼 사실상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더 걷겠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셔? 이게 올해 신설됐어. 그러니까 세금 수입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게 이용하람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실상을 적용한다? 아니죠. 공부상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말뜻 이해 가시나? 올해 신설된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거야. 공부상을 적용하면 100원 거둘 수 있어.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걸로 따진다면 70원뿐이 못 거둬. 그럼 사실상의 현황을 이용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많은 걸 걷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올해 신설이 됐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됐고 뒤로 넘어가서 5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 별 표시 하나 해놔도 되죠. 토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머리를 비워야 되는데 요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1회 때 안 나왔어. 32회 안 나왔어. 이번 33회 때는 유력하죠. 재산세 나올 수도 있고요. 종부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긴장하시고 여기 볼게요. 우리가 일단 토지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걸 먼저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금액 쪽에서 먼저 설명할게요. 금액 쪽에서 우리나라 세율은 결론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그래요. 오늘 점심때 시간들 다 있으셔? 제가 뷔페 쏠까요? 다행이다. 돈 대출 받아왔는데. 자, 1인당 10만 원짜리 한식 뷔페야. 그럼 1인당 10만 원씩이에요. 그럼 각자 계산한다.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올 때 얼마씩 내고 나오면 돼? 10만 원씩 내고 나오면 돼. 이게 따로 이게 분리과세 개념이에요. 제일 쌉니다. 분리 따로. 그 다음 날 맛있어서 또 갔어.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이 오늘 나 갯돈 탔으니까 여자분 건 내가 낼게요. 여자분만 따로 계산했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남자 건 내가 낼게요. 남자 것만 따로 계산했어. 이걸 별도 합산이라고 그래. 별도 합산 이름 자체가 뭐야? 별도로 지정된 땅만 합하라 이거야. 이분은 지정된 게 여자분이야. 이분은 남자분이야. 분리과세보다 조금 금액이 크겠죠? 이해 가셔? 일일이 사람 수에다 10만 원 곱해야 돼? 못혀. 왜 이러는데 나한테? 그게 별도 합산. 조금 분리과세보다 금액이 커요. 그 다음 날은 뭐냐? 여기 사장님이 어제 맛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골든벨 땅땅 울렸어. 다 더해. 이걸 종합합산이라고 얘기하죠. 금액이 제일 커. 일단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분리과세 토지는 제일 세금이 싸. 그 다음에 조금 비싼 게 별도 합산, 아주 비싼 게 종합합산. 일단 금액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말 이해 가요? 일단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면 공부할 때 별도 합산은 사업용이야. 얘는 특별히 외울 게 없어요. 교재 페이지 수가 많지만 얘는 사업용이야. 누가 봐도 사업용이야. 여러분이 판단하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배웁니다. 처음 배울 때는 요 두 가지만 비교해요. 아주 싸냐, 아주 비싸냐.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분리과세가 제일 싸다고 그랬죠. 그 다음 종합합산은 제일 비싸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야. 비사업용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 외우면 큰일 나요. 비사업용은 뭐야? 잡초가 우거진 땅이야.
땅 위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 놀리는 땅이야. 그러면 세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비사업용이라는 건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땅 위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저거 놀리는 땅이야. 그럼 제일 세금이 비싸요. 그 다음 분리과세는 제일 먼저 농지 개념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땅 중에 농사 짓는 땅은 세금이 제일 싸다고. 따라서 농지는 세금이 제일 싸.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그래서 공부할 때는 별도를 빼고 분리냐 초갑이냐, 제일 싸냐 제일 비싸냐,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끝이야. 그러면 요걸 공부할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일단 시작하고요. 제일 싼 땅이 뭐죠? 분리과세. 조금 비싼 게 별도합산, 아주 비싼 게 종합합산이다. 그러면 요걸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땅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 그러면 쌉니다. 분리과세. 땅이 있어야 될 곳에 아니야. 그러면 투기 목적입니다. 종합합산. 이렇게 구별하는데 있어야 될 땅이다, 있어서는 안 될 땅이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판단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따져볼게요. 제일 먼저 분리과세 토지 중에서 농지가 있어요. 농지.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까? 농지가 어디 있어야 될 곳이야? 농지는 어디 있어야 돼? 우리 집 앞마당에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판단해봐. 농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봐도 아 멋있다.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어울리는 땅이죠. 제일 먼저 그거야.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 전, 답, 과수원, 개인 소유 농지야. 법인 소유가 아니야. 개인 소유 농지는 전답, 과수원은 도시지역 밖에 있다. 아주 멋있어.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거기서 모내기하고 있어. 멋있어 안 멋있어? 그냥 짠해 보여? 멋있잖아. 이걸 세법은 주변에 이렇게 접근하면 돼. 농지, 전답, 과수원이 차 아이고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곳에 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경기도청 앞에 가보니까 거기서 모내기하고 있어. 멋있어 이상해? 이상하면 다 그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농지는 있어야 될 것,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다. 종합합산 토지다 그러면 비사업용, 놀리는 땅이야. 요거랑 반대로 보면 돼. 자, 첫째, 전, 답, 과수원이 어디에 있느냐?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벼베기 하고 있어. 이상하잖아. 그럼 종합합산이야. 농지, 전답, 과수원이 광화문 앞 광장에 있다. 그럼 투기 목적이야. 그런데 여기다 금곡에 있어. 그러면 인정이 돼. 말 이해 가시가나?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농지 많잖아. 전답. 이건 다 분리과세야. 가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아직 그런 감정이 없어? 메말랐어요? 딱 봐서 저기 참 멋있다. 가을 되면은 그게 금빛 다 익어가지고 그럼 나도 모르게 야 참 멋있다 이러면은 그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땅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면 돼. 오늘 과제 내줄게요. 논밭 가면서 땅 밟고 이건 분리과세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아니지만 도시지역 안은 무조건 종합합산이냐? 아니야. 도시지역 안에서도 허락받은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어.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끝. 그러면 개인 소유 농지, 전답과세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있어야 될 곳에 있다.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다. 종합합산.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요거 구별은 이해 가요? 외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똑같아.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아름다워. 강원도 대관령에 한우들이 왔다 갔다 해. 멋있어. 그럼 이거는 뭐가 돼?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어. 강남역 7번 출구 올라갔더니 젖소들이 싸우고 있어. 멋있어? 이상해? 이상하면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죠. 종합합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안에 목장이 있다. 그럼 인정이 됩니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돼요. 그럼 끝. 그럼 여기서 뭘 느껴?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지는 다른 과목에서 배웠을 거예요. 농지다 그러면 일단 네 가지만 알아두면 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농지에 속하는데 왜 따로 썼느냐? 이유가 있어. 전답 과수원은 기준 면적이 없어. 전부 분리과세, 전부 종합합산이야.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야. 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산을 3개나 샀어. 야, 세금을 회피하려고. 야, 나 여기다 목장할 거야. 그리고 소 3마리를 키워 방목을 해. 그럼 목장용지는 재산세가 적어지니까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막기 위해서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제도가 있어요. 기준면적은 뭐냐? 소 한 마리당 초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땅이 얼마 필요하다. 이게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이것도 강의했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출제범위에 들어가 있어갖고 새끼 2마리는 성축 1마리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적. 예를 들어서 소 3마리 키우는데 땅을 1000제곱미터를 목장용지로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소 1마리 키우는데 2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준면적. 그러면 20제곱미터 3마리면 60제곱미터만 인정을 해준다 이거야. 그럼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도 60제곱미터까지만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기준면적이네. 그러면 목장용지가 기준면적 초과가 되면은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구별 다시 한번요.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 기준면적까지만 분리과세로 인정해. 그럼 아무리 도시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것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답 찾게끔 기출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초과되면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보는 거야.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 많이 갖고 있지 마라. 끝. 이게 개인 소유 농지예요. 별거 없어. 개인 소유 농지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다. 종합합산.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초과되는 건 종합합산이 된다. 끝. 이렇게 구별해. 그 다음 두 번째, 단체 소유, 법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끝났어. 법인 소유 농지는요, 비사업용이 원칙이에요. 법인 중에서 일반 법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농지를 보유하면 돼야 안 돼요? 공장은 공장 용지를 갖고 있어야지 왜 농사도 안 지면서 농지 갖고 있냐 이거야. 따라서 일반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다 비사업용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법인 중에서, 단체 중에서 농사와 관련된 법인이 있겠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농지라든가 농사와 관련된 법인이 갖고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분리과세. 농사와 관련이 없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투기로 봅니다. 그럼 구별이 끝이야. 간단하잖아. 그럼 농사와 관련 있는 것,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농사와 관련 있는 단체죠. 에?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요거 잘 봐.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 갖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옛날엔 뭐 고아원 이랬는데 지금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어떤 표현 쓰죠? 무슨 보육원 무슨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 다음에 어린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원생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농사를 질 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원생들하고 같이 농사를 져. 생산한 걸 시장에 팔면 안 돼. 원생들에게 소비할 목적으로 농지 갖고 있어. 이런 거는 공익사업이니까 착하죠. 세금이 쌉니다. 정리.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 갖고 있다. 원생 먹이려고. 또 뭐가 있냐. 이거는 뭐 예전에 현대에서 나왔죠. 법인이 매립 간척을 해서 바닷물을 막아서 강물을 막아서 땅을 개발했는데 이 땅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한 나라인데 농지를 만들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세금이 싸요. 그러니까 법인이 매립 간척을 해서 농지로 만들어서 실제 농사에 사용되고 있는 법인 소유는 농사와 관련이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쌉니다. 그렇잖아. 그냥 토지를 개발했어. 이거는 농지가 아니야. 분리과세가 아니야. 그런데 농지를 만들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착하다 이거야. 세금이 싸. 이거는 대표적인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저기 서산 간척지 있죠. 현대에서 바닷물을 막아서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은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가 돼?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용어 자체 이해 가요? 농사와 관련 있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 매립 간척을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이 쌉니다. 이런 단체 빼고서 갖고 있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왜?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분리과세야. 이따 나올 걸 미리 설명할게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종중 소유 임야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선산 개념이죠.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거야. 이건 세금이 쌉니다. 분리과세가 되겠죠. 끝. 재밌는 건 이게 농지 끝이에요. 농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농지는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거나 기준 면적이 있는데 초과가 되면은 투기 목적이다 뭐다 종합합산. 끝. 더 이상 없어. 농지 이게 다예요.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끝났으면은 임야가 나타납니다. 임야에 관한 것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첫째 나왔죠? 종중소유 임야. 종중소유 임야는 종중소유 농지와 똑같아.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러면 이렇게 구별해 드릴게. 잘 보세요.
임야. 임야가 뭐야? 야산 이런 데 있죠. 그럼 잡초가 우거져 있어. 이건 놀리는 땅이야. 그래서 임야다 그러면 종합합산 원칙이야. 임야.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건 다 잡초가 우거졌다 이거야. 투기 목적이야. 그런데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특정 보호지역 안에 있다. 특정 보호지역 안에 임야가 있다. 요것들은 우리가 쌉니다. 분리 과세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정리할게요. 임야다 그러면 끝. 종합합산이야. 투기 목적. 그런데 어떤 보호구역 안에 있다. 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럼 제한구역이 있다는 얘기죠.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 과세. 그러니까 임야 종합합산 보호구역 안에 있어. 그러면 세금이 싸요. 왜냐하면 개발도 제한이 있고 매매도 제한이 있어. 그래서 쌉니다. 뭐가 되죠? 분리 과세. 그러면 이 보호구역은 엄청나게 많아. 교재를 보다 읽다가 기절해. 이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는데 몇 개가 뭐가 있나? 많이 나오는 거. 자,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싸. 그 다음에 공원이 있는데 요거 잘 봐요. 환경구역이 있고 보존구역이 있어요. 보존구역, 환경구역 이름에 나와 있어. 벌써 보존구역이다. 그럼 이름 자체에 규제가 세단 얘기죠. 여기서 알아둬요. 이거야. 재산세는 뭐냐? 내 재산이지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그런 지역의 땅이야. 그러면 세금을 못 걷어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재산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쌉니다. 분리과세. 이렇게 구별하면 편해요. 그럼 보죠. 보존구역이다 그러면 풀 하나까지 다 보존해야 돼. 규제가 세. 재산권 행사를 못해. 그러면 비과세가 돼요. 재산세 못 걷어. 재산세 뜻이 뭐냐 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재산만 재산세 부과하는 거야. 재산은 내 재산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은 우리가 세금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런데 환경구역 안에 임야는 규제가 조금 있지만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과세. 얘는 규제가 세니까 비과세.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제한보호구역 안에 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이러한 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근데 규제가 아주 세면은 거둘 수 없습니다. 뭐가 되죠? 비과세.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럼 이따가 배울 걸 하나 미리 한번 해드릴게. 잘 보셔요. 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다. 끝. 이렇게만 먼저 알고 합시다. 나머지는 비과세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임야 끝. 그럼 종합합산. 보호구역 안에 임야. 그럼 분리과세. 그리고 명심할 것.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재산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세금 거두면 큰일 납니다. 그건 좀 이따 비과세 때 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임야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는 농지에 관한 것, 보호구역 안에 임야,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잘 보세요. 요거는 세 갈래 길로 나눠갑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보세요. 어디 있어야 돼? 군읍면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괜찮아. 대도시에 공장이 있으면 숨쉬기, 오염 문제가 있겠죠. 아파트 창문 못 열어. 그래서
시골에 공장이 있으면 세금이 싸요. 지방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나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해줘. 왜?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도시지역 안에는 허락된 지역이 있죠. 여기다가는 공장을 세워도 됩니다. 산단,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공장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세금이 쌉니다. 그런데 공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좀 이따 해드릴게. 그 다음에 기준면적 초과다. 기준면적 초과면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죠? 종합합산이 됩니다. 자, 그럼 공장 세 가지 비교해 드릴게. 자, 여기다 해드릴게. 이거예요. 잘 봐요. 여기가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안에 허락된 땅, 공단,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럼 있어야 될 곳에 있죠. 세금이 쌉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허락된 땅이 있으니까 기준 면적까지만. 그 다음에 군, 읍, 면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들어섰어. 아파트 단지 내 공장이 들어서 있어. 싸워 안 싸워? 싸우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사업하는 걸, 개인 사업을 막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세금이 싸. 분리과세.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조금 비싸. 조금 비싼데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 처리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별도 합산은 사업용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기준 면적 초과하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장은 세 가지야. 간단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 싸우는 지역에 공장이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별도 합산. 사업이니까. 그 다음 여기 있던 관계없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시나? 그래서 공장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일단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 분리과세.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요 두 가지만 먼저 알아둬요. 이따가 요거 또 배울 거니까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뭐냐? 염전. 염전은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얘도 쌉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도 뭐가 됩니까? 서민이 사용하는 목적이 크겠죠. 그래서 저기 강남, 그 다음에 뭐 남부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비싼 땅에 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분리과세. 그 다음 마지막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성이죠.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이상해요. 분리과세는 농지처럼 세금이 싸게 매기는 건데 사치성 재산은 왜 분리과세합니까? 얘는 세금이 싸서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니까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세금은 비쌉니다. 좀 이따 세율 배울 거예요. 끝. 여기까지가 분리과세의 전부야. 더 이상 없어. 그럼 분리과세에 관한 것 뭐니까? 농지, 보호구역 안에 임야,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끝. 이게 분리과세 전부야.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분리과세는 그게 다란 얘기야. 교재가 너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걸로 간단히 해드릴게. 대신 교재 밑줄은 안 쳐드릴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양괄호 1번 밑줄 개인 소유 농지, 양괄호 2번 단체 법인 소유 농지, 양괄호 3번 종중 소유 농지, 양괄호 4번 임야 중에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양괄호 5번 공장용지, 6번 염전, 7번 터미널용 토지, 8번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용 토지, 끝. 이게 분리과세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항상 뭐라고 그랬죠?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러면 싸다. 분리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종합합산에서 양괄호 1번 개인 소유 농지는 어디 있을 때 투기 목적이다? 도시지역 안에. 그 다음에 밑줄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아까 얘기했죠. 공부상으로 농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그랬죠. 공부상 농지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나대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양괄호 2번 기준 면적 초과, 3번 법인 소유 농지, 거기에 농수산물 가공업이라고 예를 하나 들어뒀는데 요거예요. 농사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 갖고 있으면 분리과세야. 근데 가공업이야. 가공업. 예를 들어 내가 뭐 하고 있느냐? 통조림 공장을 해. 통조림 공장을 하면은 농사 짓는다는 게 아니야. 파인애플 사와서 통조림 만드는 거지. 말 이해 가시나? 따라서 농산물 가공업이라는 것은 분리과세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농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가공업이죠. 요거는 종합합산입니다. 이 말은 통조림 공장에서 농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임야,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들은 종합합산이다. 잡종지 뭐 자갈밭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다 뭐가 된다? 시설물이 없으면 종합합산이다. 그 다음에 5번, 6번 그게 바로 포인트죠. 여기다 해드릴게. 5번, 6번은 뭐가 있느냐? 종합합산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요거 잘 보셔요. 우리가 여기다가 별도 합산 토지다 그러면은 사업용이라고 그랬죠. 자, 비사업용은 종합합산이고.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돼. 학원 따져요. 학원 건물. 학원 건물은 허가받은 상가 건물이야. 여기에 부속 토지는 상가 건물을 들락날락하기 위한 필요한 땅이죠. 출입구. 그럼 학원 들어올 때 입구에 발을 뻥뻥 디디고 이 땅은 왜 필요해? 상가 건물 갖고 있을 때 필요한 땅이죠. 이 땅은 왜 갖고 있어? 임대사업 하려면 이 땅이 필요하니까. 출입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따라서 허가받은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사업용으로 봐. 별도 합산.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다 임대사업과 관련됐으니까 사업용이야. 그런데 똑같은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인데 이거는 허가를 안 받았어. 무허가 건축물이야. 그럼 알아두셔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법이 불이익을 줘요. 건물이 무허가다 그러면 건물을 인정 안 해. 건물을 인정 안 하니까 건물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만 보여? 땅만 보여.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나대지가 되는 거야. 나대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얘가 허가받은 건물의 땅이다. 이거는 사업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별도 합산. 이건 건물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허가받았으니까. 근데 허가 안 받았으면 건축물은 안 보여. 세법에서 인정 안 해. 그럼 땅만 보여. 나대지야. 나대지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말뜻 이해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 세금 무서워서 나 팔아버릴 거야. 나 팔 거야. 그럴 땐 또 양도소득세를 내요. 보이네. 요것도 세금 내는 거야. 무허가도. 그러니까 무허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많이 줘. 될 수 있으면 많이 거들라고 그래. 재산세 거들 때는 안 보여. 나대지야. 종합합산이야. 팔 때는 얘도 세금 내고 얘도 세금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무허가 불이익 준다는 얘기야. 두 개 말뜻 이해가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그랬으면은 건축물은 안 보여. 땅만 보여. 뭐와 똑같다? 나대지. 그럼 종합합산이 되죠.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요 상가 건축물을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얘기합니다. 영업용이라는 건 상가 건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되면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항상 초과는 종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노후된 건축물. 노후된 건축물을 세법은 싫어해요. 왜? 건물이 노후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되고 있으면 세입자가 안 들어와. 건물 낡다고. 그럼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그래서 세법에서는 노후된 건축물은 야, 빨리 철거하고 재건축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똑같아요. 싱싱한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는 인정해. 사업용 별도 합산이야. 그런데 노후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있어요. 노후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 빨리 철거하라 이거야. 재건축해라 이거야.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데 건물하고 붙은 바닥 면적만 인정을 해줘. 따라서 건물에 붙은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 사업용으로 인정해줘. 그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또 땅이 있죠. 바닥 면적 제외한 것은 나대지로 봐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 다시 한번 저기 봐요. 자, 싱싱한 건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야. 아까랑 똑같아. 노후된 건물이다 그러면 불이익을 줘. 건물하고 땅하고 붙은 면적만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거야. 건물하고 땅하고 붙은 것만. 근데 건물하고 땅하고 붙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건 나대지로 보는 거야.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 요건 세금이 비싸. 종합합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빨리 철거하고 재건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노후된 건축물은 바닥 면적까지만 인정한다. 그럼 노후된 건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오래됐으면 땅값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것은 노후된 건물로 보죠. 몇 프로 미달? 2%. 2% 미달이란 말이 꼭 시험에 나와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 찾을 때 요령 2% 미달이라고 나오면은 바닥 면적을 물어보느냐 바닥 면적 제외를 물어보느냐. 바닥 면적을 물어본다. 붙었으니까 사업용으로 인정할게. 근데 바닥 면적을 제외하면 나대지로 본다는 것. 종합합산 불이익을 준다는 것. 그래서 프린트 볼게요. 양괄호 5번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했고요. 양괄호 6번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밑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러면 오른쪽 별도 합산의 양괄호 7번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뭐라고 돼 있죠? 바닥 면적. 그러니까 바닥에 붙은 땅은 별도 합산으로 인정해줘. 사업용으로. 바닥 면적을 제외하면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 두 가지 비교 이해 가나요? 얘는 나오면 답 찾기 너무너무 편해. 이게 공식이니까. 2% 들어가는 숫자 예쁜이 없어요.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종합합산 마무리 들어갑니다. 양괄호 7번 공장 기준면적 초과, 8번 공장용 건축물의 토지 기준면적 초과, 9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 그러니까 초과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다. 끝. 그럼 여기 봐요. 분리과세냐 종합합산이냐 이것만 구별하면 돼. 그래서 얘만 비교하면은 다 끝납니다. 그럼 별도 합산이 나와 있는데 별도 합산은 벌써 설명 다 한 거나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분리냐 종합이냐를 구별할 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뭐가 되죠?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그중에 중요한 것 기준면적 초과. 초과가 나오면 다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요거 두 개 나눌 수만 있으면 끝이야. 별도는 쉬우니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합합산도 우리가 분리과세도 종부세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종합합산 토지 옆에다가는 비사업용이라고 괄호 열고 써놓고요. 별도 합산은 괄호 열고 사업용 괄호 닫고 이렇게 구별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쉬운 거예요. 그럼 별도 합산 토지다.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요 두 개는 이해 가야 돼. 이거 제일 싸냐 제일 비싸냐?